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AI와 말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AI 서비스들 사례들, 그리고 그런 AI 서비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나온 SK텔레콤의 윤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밑에 AICO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SK텔레콤은 최근에 이 조직 명칭 옛날에 뭐 본부 이런 이름들을 다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I 컴퍼니라는 조직에 있고요. 이 AI 컴퍼니라는 조직은 다양한 AI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가지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일궈내는 그런 조직이고요. 저는 여기서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잠시만요. 넘어갔죠. 네. AI를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표현들이 너무 쉽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거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전에 이현규 단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자료에 작성한 거랑 너무 틀린 얘기를 제가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크게 생각이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것을 효율화하는 것. 네. 그리고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고요. 대부분의 AI 기술이 서비스에는 이런 형태들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오전에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를 봤더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고도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추가로 더 언급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뭐 효율화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AI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더 빠르게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고도화하는 것, 뭐 사용자에 맞춤 추천을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한다든가.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웹 서비스나 이제 모바일 앱 서비스들을 쓸 때 보통 GUI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가 영상 인식이라든가 얼굴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로 변해가는 추세이고 그것에 AI가 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저희는 이제 이 양쪽을 다 하고 있긴 한데 그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의 서비스들의 사례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음성 인터페이스라 하면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기계가 이제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사람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 다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딱딱한 것 같고 좀 너무 기술 지향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음성 인터페이스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냥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좀 포커싱이 된 용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최근에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서비스나 사업에 이제 적용되는 것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기술적인 느낌의 용어보다는 대화 기술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강의 자료의 주제도 만들어 보았고 이런 용어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대화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성을 인식을 하고 인식됐다는 거는 보이스 정보들이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로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 후에 그 텍스트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적절한 답변을 골라서 다시 사람의 언어로 바꿔서 합성을 해서 내보내주는 이런 큰 세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 대화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은 이 세 가지 단계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만의 특성, 그리고 그 서비스를 서비스하는 그 대상 사용자들의 상황이나 행태,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컴포넌트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하고 서비스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그룹을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숏컷이라는 키워드, 즉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 주셨던 그런 음성 기반의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죠. 인공지능 스피커라고도 앞에서 표현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네, 말로 짧게 명령을 하면 결과를 빨리 말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쇼컷이라는 키워드의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그룹은 이제 휴먼 라이크 컨버세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사람처럼 대화하는 대화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화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는 감정적인 연계까지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그룹들을 그룹핑을 해보았고 이렇게 키워드를 붙여봤고요. 하나하나 서비스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쇼컷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AI 누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이제 누구라는 서비스를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AI 스피커의 형태로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형태의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있고요. 뭐 자동차 안에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서비스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네, MAU 기준으로 1,000만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이제 대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스페이스라는 어떤 뷰를 가지고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용하는 고객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스페이스나 어떤 세그먼트의 특징에 따라서 이 대화 기술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이 누구라는 서비스가 주고자 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대화이지만 원턴의 대화, 즉 쇼컷이라는 가치가 빠르게 드러나야 되니까 아주 복잡한 거를 수행하기보다는 한 번의 명령에 한 번의 대답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태스크를 해결해 주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가야 되는 목소리도 정보가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톤, 속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더 이제 핸즈프리 상황이나 아니면 IT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이 대화라는 걸 통해서 I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춰주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태스크를 수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뭐 AI 스피커도 있고 뭐 AI가 누구가 들어간 이제 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이제 음성으로 아리아 아이유의 반편지 틀어줘 이런 명령을 하면은 네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노래가 그냥 딱 나오게 되죠. 이제 스텝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모바일 앱에서 만약에 음악을 하는 여러 가지 뭐 플로나 뭐 멜론이나 이런 앱들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이 명령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쇼컷이라는 키워드를 왜 뽑았는지 요걸 비교해 보시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이제 상황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핸즈프리의 상황에 빛나는 경우에 더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로 시작을 했고 그 후에 한 스피커가 한 4, 5종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관계사인 SK 브로드밴드의 셋탑박스에도 들어가서 셋탑박스에도 거의 한 3, 400만 정도의 가입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핸드폰을 항상 들고 있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요리를 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손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저희 스피커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한 분은 어린이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쉽게 말로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한다든가 채널을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명령들을 내릴 수 있어요. 셋탑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컨을 주로 인풋 도구로 쓰는데 사실 이제 검색 같은 걸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하지 않은 도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음성이라는 대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이라는 명령 체계가 굉장히 잘 궁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저희가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경우는 이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자동차 환경이고요. 16년에 저희가 처음 스피커를 낸 다음에 1년 뒤에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이 티맵이라는 앱에 누구를 넣어서 이제 음성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작할 수 있게 한 그런 대화 기술을 자동차에 맞게 넣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길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낸다든가 노래를 듣는다든가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해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자동차 환경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 앱 형태가 아니라 올해에는 이제 볼보랑 처음 상용화를 했는데 자동차 안에 직접 이 누구가 들어가서 더 좋은 이제 자동차 환경에서의 경험을 좀 주고 있는 게 있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관련된 동영상 올린 게 있어서 짧게 하나만 소개를 드리고 계속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기능을 말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리야, 에어컨 켜줘. 자동차 에어컨을 켤게요. 아리야, 에어컨 방향 몸쪽으로 해줘. 자동차 에어컨 몸쪽으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일일이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해서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 차량의 기능을 말로써 조작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전 특히 디프로스터 기능을 말로 제어할 때가 정말 편리했는데요. 갑자기 비가 오거나 성해가 꼈을 때 이 디프로스터 기능 버튼을 직접 찾아서 누르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누구 오토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리야, 성해 제거해줘. 자동차 김서림 제거기를 켤게요. 이렇게 완벽한 컨디션으로 성해 제거를 네, 제가 대화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들은 여기에 나왔던 것 중에 에어컨을 운전석 방향으로 틀어줘라든가 방금 말한 성해를 제거해줘 이런 용어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기능을 실행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디프로스트 기능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화면상의 기능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죠. 사람 사용자들이 이런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시면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의를 제거하고 싶다.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온도를 낮춰줘. 예, 이런 바라들도 가능해지고요. 뭐 당연히 기존에 누구 서비스에서 하고 있던 많은 노래를 튼다거나 날씨를 듣는다거나 뉴스를 듣는 이런 거는 다 되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의 모든 기능들을 음성으로 대화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최근에 많이 새롭게 나왔던 사례를 한번 공유를 드려봤고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집과 차라는 공간에서 이제 많은 서비스 사례들을 만들었다면 또 실제로 고객 타겟에 따라 또 다른 서비스들을 많이 내고 있고 또 그 개별 타겟에 맞는 서비스를 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자리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IT 서비스를 쉽게 쓰시기 어려우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IT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한 더 나아가서 뭐 독거노인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을 챙긴다거나 안전을 챙기는 그런 역할로도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니까요. 어린이들에게도 어린이 특화용 디바이스나 서비스에서도 이런 대화 기술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팬덤과 관련된 연예인들에 대한 아주 팬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시니어와 관련된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저희 뭐 지자체들이나 아니면 보건소와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아리아 도와줘, 아리아 살려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시니어 케어 센터라든가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19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올해 한 상반기까지 한 호출이 한 2,000회 정도, 2,000회 정도의 신고가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그게 아주 긴급한 상황이어서, 긴급 구조, 119 구조대에 간다든가 하는 그런 긴급 구조로 연결된 것도 100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정부의 이런 시니어 케어의 대표적인 상품, 혹은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이제 이렇게 단순히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라도 심심풀이 말벗이 될 수 있는 대화를 어르신들이랑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르신들의 대화의 특성은 뭘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어린이 이제 저희가 뭐 코딩 로봇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도 누구가 들어갔고요. 어린이들은 되게 재미있게도 이런 디바이스를 봤을 때 좀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어린이들이 어떤 발화를 하나 들여다보면 어린이들의 발화 로그를 보면 굉장히 이 아이를 인격체해서 다른 성인들이 주로 쓰는 경우에 나오지 않는 이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발화들이 참 많아요. 너 밥 먹었니? 뭐 너는 누구니? 너는 뭐 하니? 넌 무슨 색이 좋니? 난 이걸 했는데 넌 어떠니? 이런 식으로 이 대상을 인격체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대화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목소리 자체를 어떤 연예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 AI 서비스의 합성음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덤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저희가 이런 스피커나 아니면 팀앱에서 다양한 셀럽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꼭 이렇게 단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펭수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목소리를 만들었었고 그 목소리가 단순히 펭수의 목소리만 흉내내는 느낌이라기보다 펭수 특유의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쇼컷이라는 키워드로 음성으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걸로 시작했던 누구라는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주 공간이나 사용자들의 연령층이나 사용자들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 대화 기술로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큰 하나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휴먼 라이크 컨버세이션이라고 부르는 사람 대신 소통하는 AI라고 해서 저희는 이걸 누구 인터랙티브라는 기술로 부르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앞에 말씀드린 누구 서비스와 다른 것은 전화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소통하는 거니까 원래는 사람과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게 돼 있는데 전화의 한쪽이 AI인 거죠. 사람과 AI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B2B의 여러 가지 업무를 대신해주는 뭐 케어콜, 인포콜, AI 고객센터 뭐 이런 류의 B2B성 서비스들도 있고요. B2C에서 쓰는 일반 고객들한테 쓰는 보이스 뷰라는 서비스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먼저 이 누구 인터랙티브 기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그 통화를 하기 때문에 SKT의 코어 네트워크, 즉 SKT의 이동통신망을 기본적으로 타게 되어 있고 하지만 원래는 이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쪽 사이트, 한쪽 노드, 한쪽 엔드에 AI가 IP망으로 붙게 되고 이 IP망하고 이동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오그먼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것들을 붙여서 AI와 사람이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서비스화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뭐 예를 들면은 케어콜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고 다 모두 다 이제 그 관공서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코로나 케어콜, 백신 케어콜, 돌봄 케어콜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코로나 케어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진단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관공서에서 030 이런 전화를 계속 했었어야 됐거든요. 증상이 계속 발현하는지를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전화가 굉장히 단순 업무인데 양은 많고 굉장히 피곤한 그런 업무였죠. 그래서 이거를 AI가 대신하기 위해서 누구 인터랙티브 기술을 썼고요. 그다음 백신 케어콜은 백신 맞은 이후의 징후에 대해서 돌봄 케어콜은 앞에 얘기했던 시니어 돌봄 서비스랑 비슷하게 그 실제로 어르신들이 건강하신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로 이런 케어콜 시리즈들의 서비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고객센터 입장에서는 뭐 인포콜이라고 해서 미납 관리 전화가 있습니다. 이제 뭐 통신 요금을 미납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미납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전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AI가 대신하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올해 연말에 출시할 예정인데 뭐 저희 고객센터의 많은 콜들 중에 꽤 일부를 AI가 받는 형태로 계속 바꿔나가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식도 기준으로 약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케어콜 전화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저희 이제 이 케어폴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서 이 ACS 서비스에 대상자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 ACS 서버가 저절로 사용자한테 전화를 걸게 되고요. 사용자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이 AI 목소리와 사용자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에서 누구 서비스랑 다른 카테고리 묶었던 이유는 첫 번째 기술적으로 전화망을 쓴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대화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서비스하는 거를 이렇게 녹화한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대화체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T 백신 케어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박누구님 맞으세요? 저희 엄마인데요. 아, 네. 박누구님께서 백신 접종하신 후에 혹시 불편한 데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신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한테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박누구님 주사 맞으신 곳에 통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다고 하시네요. 현재 박누구님 발열 증상은 있으신가요? 열은 조금씩 나요. 네, 열이 나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잘 쉬셔야 해요. 해열 진통제를 드셔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48시간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박누구님, 지금 근육통이나 두통 증상 있으신가요? 네. 요런 이제 영상인데요. 요게 실제로 대화체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 조금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저기, 뭐, 이런 식의 간투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적절한 포지션에 사용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이 전화를 하고 있는 나랑 전화 통화하는 대상이 기계라는 느낌을 좀 덜 주기 위함이고요. 사용자가 이제 기계라고 느껴지는 순간 굉장히 집중도도 떨어지고 이 전화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투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게 기존에 이제 쇼컷을 줄 때의 누구 서비스랑 굉장히 다른 대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리액션도 계속 해줘야 되는, 그래서 사용자가 말을 한 것들을 받아서 그 말을 리액션해 주는. 그래서 사실 앞에 누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명령한 거에 대한 답만 주면 되는데 이것은 답을 주기에 앞서 뭔가 어떤 리액션을 주면서 실제 사람과의 대화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대화 기술에 녹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또 뭐 패러프레이징 같은 것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야 될 때는 좀 다른 표현을 바꿔서 얘기해서 지루하지 않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어떤 상황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한다고 하면 다시 의문문을 한 번 더 한다기보다 이거를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컨펌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류의 이제 대화하는 기법들을 기술로서 구현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톤에 있어서도 말하고 있는 문장이 어떤 컨텍스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냐에 따라 밝게 또는 아주 점잖고 차분하게 또는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하는 형태의 말투를 계속 변경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질문 문장 구성을 할 때도 사용자들이 빠르게 답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최대한 다시 물어보는 형태로 대화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어풀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이제 사용자들이 실제로 했던 대답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관공서나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체에게 잘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이 이렇게 사람처럼 말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람처럼 듣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것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면 현재 이런 식의 비슷한 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하는 곳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냐면 그냥 모든 질문을 네, 아니오로 답하기 유도하고 네와 아니오만 인식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대화같이 느껴지지 않고 편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네나 아니요 같은 긍정, 부정의 답이 반드시 yes나 no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최대한 yes의 no의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예시처럼 식사를 잘 했냐고 물어봤을 때 잘 챙겨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yes라고 한 거나 같은 맥락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이제 멀티 인텐트, 예를 들면 주사 맞은데 통증은 없고 하지만 열은 난다. 이렇게 인텐트 두 개 섞어서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기존에 쇼컷 가치를 추구하던 누구 서비스에서는 이런 형태를 최대한 지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텐트가 멀티가 되는 순간 해석이 어려워지고 빠르게 원하는 답을 주는 게 어렵기 때문이었는데요. 휴먼 라이크한 대화를 추구하는 이 누구 인터랙티브 기반 서비스들은 이 멀티 인텐트를 필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준비를 해놓고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제 실제 대화가 잠깐 포즈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기다릴 수 있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해하는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갑자기 고객이 주제를 바꾸셔서 그 주제에 바뀐 주제에 대해 대응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이전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는 대화 관리 기술들도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에 말씀드렸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또 다른 예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전화 통화이고 최대한 사람에게 당신과 통화하는 게 AI가 아닙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바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끼어드는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준비하고 서비스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쇼컷이라는 키워드로 했던 그 많은 서비스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를 위한 되게 다른 기술 셋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서비스화하는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서비스했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 AI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되게 재밌는 반응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맙다고 감정을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근하게 말을 건넨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좀 더 인간다운 대화를 하는 케이스의 서비스들을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B2B 사례, B2B, B2G 사례였다면 B2C에는 좀 재밌는 서비스가 하나 더 있어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건데요. 같은 기술에 근거하고 있는 저희가 보이스 뷰라는 서비스고 올해 9월에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컨셉은 간단합니다.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전화를 받되 텍스팅으로 제가 대화를 하고 내가 보낸 텍스트를 AI가 음성으로 바꿔서 상대방에겐 계속해서 음성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런 경우에 전화를 아예 안 받았죠. 아니면 나가서 받든 거죠. 수신자 설정으로 AI가 통화 내용을 문자로 전달합니다. 택배 왔습니다. 댁에 안 계시나요? 제가 밖에 있어서요. 네, 문 앞에 네, 택배 기사는 감사합니다. 통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학과 사무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장학금 때문에 잠깐 뵐 수 있나요? 10분 뒤에 방문하겠습니다. 오디션 지원하신 것 합격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정말요? 우와, 내용 정리해서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Your communication agent. 희정화 누구? 네, 올해는 조금 처음에 서비스를 할 때부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생소한 서비스이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아직 익숙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제너럴한 퍼포먼스보다는 이런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는 목적으로 먼저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이걸 통해 서비스를 좀 고도화해서 내년에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쓸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킬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애매한 게 내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내보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말로 하고 있는데 저는 텍스트를 치고 있다면 아무래도 속도의 차이가 날 거거든요. 상대방은 자꾸 제가 말하는 걸 기다리게 되고 전화가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에 맞는 대화들을 빨리빨리 추천을 해서 텍스팅 쪽에서 그 대화 속도를 맞출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추가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먼 라이크 컨버세이션이라는 요 카테고리는 전화망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일들을 B2B적으로는 굉장히 단순 태스크 전화 업무를 대체해주고 B2C의 일반들은 이렇게 인풋 모달리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 기술을 구현하고 여기에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처럼 대화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의 서비스와 굉장히 다른 기술셋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친구처럼 현실 교감하는 AI 이렇게 제목을 뽑아보았고요. 여기 물음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아직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대화 기술의 미래라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서비스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키워드들을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아직 서비스를 실제로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서비스 사례라기보다는 이런 키워드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앞으로 대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GLM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또는 뭐 초거대 AI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IT 뉴스란에 굉장히 핫하게 달구고 있죠. 뭐 GPT-3니 뭐 KO GPT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국내 큰 IT 기업들에서는 다 이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카카오나 국립국어원이랑 같이 협력하면서 저희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비목적성 대화 또는 감성 대화 또는 잡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완전히 오픈된 도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제한의 커버리지라고 적었는데 커버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대화 기술에서는 그건 해결할 수 없다라는 중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요즘 감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이 비목적성 대화에 커버리지가 넓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전 앞에서 얘기했던 누구 서비스에 내일 비 올까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누구 서비스는 내일의 날씨를 알려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대화를 할 때 내일 비 올까라는 질문이 꼭 내일 날씨 정보를 알려달라는 걸로 해석되진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와이프가 저한테 같은 질문을 했다면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로 퇴근이 늦었고 내일은 주말이다 이런 상황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내일 날씨를 알려달라는 정보가 아니라 내일 어디 가고 싶어? 우리 어디 갈까? 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어떤 것도 정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잡담의 영역은 사실은 정답이 없는 싸움이고 뭐 더 정확하게는 정답이 너무 많은 싸움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황마다 정답이 달라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화를 할 것만 같은 예상 퀘스천에 대해서 예상 앤서를 세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제한된 커버리지에 대해서만 그런 대화를 대응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런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초거대 AI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커버리지 제약이 없는 잡담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더 많이 AI한테 말을 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많이 건 말들은 데이터로 쌓여서 엔진의 고도화에 쓰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취향, 이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더 개인화된 대화, 더 나아가서 그분의 감정까지 파악한 대화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화 기술을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고요.
오른쪽은 LG에서 발표한 김레아라는 이제 AI 휴먼이라고 불리는 실사 바탕의 캐릭터죠, 사실은. 근데 이 김레아 같은 경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을 하고요. 자기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여러 가지 광고 활동 같은 것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바타가 실제 형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삶의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대화 기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스타일,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이 지금껏 해왔던 삶의 스토리와 연결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사용자들이 기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AI 휴먼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되게 다양한 인격과 성격과 삶의 스토리와 주제를 갖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기술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초거대 언어 AI를 가지고 이런 캐릭터들과 함께 대화 기술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오전에 아마 이영규 단장님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루다가 우리에게 주었던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런 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개인정보 이슈였지만 저는 단순히 이제 이런 개인정보 이슈뿐만 아니라 이것도 되게 큰 이슈이긴 합니다. 초거대 AI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서 추가된 윤리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표현을 쓰고 잘못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커버리지의 대화를 자기만의 인격과 자기만의 성격과 자기만의 그 대화 주제를 갖는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형태로의 AI로서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고 조만간 아마 이런 서비스들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뭐 컨퍼런스를 내년 10월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자료들도 대부분 컨퍼런스에 나왔던 자료니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컨퍼런스 URL에 가시면 뭐 좀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